주식시장에서는 매매법이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매매와 음봉매매가 있는데, 양봉매매는 올라갈 때 따라서 돌파를 하기도 하고 상따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매매법들이 있고, 음봉매매는 눌릴 때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을 할 때 이거를 조정이라고 판단되었으면 매수를 해서 반등을 먹는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 양봉매매, 음봉매매에 대해서 어떤 매매법이 무조건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항상 직장인 트레이딩을 좀 권하는 스타일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음봉매매를 먼저 익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봉매매가 화려해요. 멋있게 막 돌파하는 거, 흔히 말하는 전사의 심장 이러면서 돌파할 때, 또 돌파할 때는 당일날 미수 같은 거 써가지고 몇 배씩 해가지고 멋지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몇 백으로 몇천, 몇 백으로 몇억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매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 상승기 때 보면 이런 돌파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저도 보니까 2020년 이랬을 때, 2020년이 이제 월 10억 이상을 제일 많이 찍었던 해이기도 한데,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수익이 많을 때는 절반 정도가 상따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파나 상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항상 먹히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따라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보기는 화려한데 실제로 따라하기에는 처음에 그 익히는 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차라리 상따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상따는 정 안 되면 예약 매수를 걸 수도 있고 하는데, 돌파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도 주식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다 경험을 했는데 정말 체력이 많이 빠지는 일이에요.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계속 보면서 다른 거 계속 보고, 관련주 보고, 따라온 종목 없는지, 반대되는 종목은 이거와 대비되는 종목은 없는지, 짝짓기 매매가 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저도 돌파 같은 경우는 눈에 확실히 보일 때만 그냥 가끔만 하거든요.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안 할 때도 있고, 상따도 지금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할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락기 때 하는 상따가 좀 있는데 눈에 보이면 하고, 안 그러면 굳이 상따의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시장에 맞는 효율적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시장이 정말 좋아. 그럼 시장이 정말 좋으면 그때는 상따도 뭐든 때려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에서 승리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사실은 다 잘해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일반인들은 음봉매매를 먼저 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막 부동산에도 비교를 하는데, 부동산에도 보면 경매가 상당히 일반인들이 했을 때 뭔가 환상이 있거든요. 환타지가 정말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딱 써가지고 싸게 나온 거를 잡아서 하면은 정말 수익이 좋다. 경매 책들도 정말 잘 팔리고, 경매 학원도 정말 사람들이 시장이 상승기면 상승기니까 싸게 살라고 몰리고, 하락기면 하락기 때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경매로 큰 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승기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와요. 요즘에 경매 대행하는 곳들도 많아서 걔네들이 또 층층이 싸는 것도 있고, 하락기 때는 어차피 금매가 비스무리한 가격에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문제가 상승기 때 보통 경매를 배운 다음에 상승기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하락기 때 초반이나 중반에 딱 붙잡혀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수리를 하고, 물론 명도도 어려워요. 솔직히 거기 있는 사람은 전재산이거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게 굉장히 세고, 근데 막 여차여차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하락기 때 돼버리면 내가 원하는 때 안 팔려, 이게 또. 그럼 또 묵혀가지고 가지고 있고, 정말 뭐 권리 분석도 어렵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돌파매매, 양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이런 게 허용이 잘 되는 시장을 저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냔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의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돌파? 그분들 눌림도 잘해요. 정말 뭐 반짝 이렇게 하는 분들 아니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돌파 잘하는 사람은 눌림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양봉 매매는 또 시장 좀 좋아지면 우르르 몰릴 거예요. 이거는 항상 마지막 전업 트레이더 영역입니다. 전업. 양봉 매매, 돌파 매매를 직장인이 한다고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잠깐 뭐 30분, 1시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쫓겨나죠.
잘 되지도 않고 자신에 맞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업 트레이더보다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그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을 중요시 저는 하는 편이니까 저는 매매도 효율적으로 하죠.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양봉 매매 같은 경우 좀 돌파나 이런 것들은 재능이 있는 분들 좀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 그런 분들이 훨씬 잘 되는 영역이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눌림 매매를 먼저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하는데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